안녕하세요. 연선생 타로연구소 타로마스터 연선생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덕분에 타로 리딩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한 사랑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사람 만나면 평생 후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개의 스프레드 중 하나의 스프레드를 선택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스프레드를 선택하셨나요? 선택한 스프레드의 타로 리딩 타임라인은 제목을 클릭하면 나오는 설명을 참조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사람 만나면 평생 후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선생 타로연구소 타로마스터 연선생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 첫 번째 타로 리딩 보라보석 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6장의 카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가치관이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카드 쓰는 말이 거칠어요. 세 번째 카드 배려심이 없어요. 네 번째 카드 잠자리를 싫어해요. 다섯 번째 카드 종종 연락이 안 돼요. 여섯 번째 카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인가요? 모두 6장의 카드 선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카드 가치관이 맞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는 가치관이 썩 잘 맞는다라고 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관이 어느 정도 좀 맞기 시작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남녀, 여자, 남자가 두 분이 만나가지고 서로 뭔가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만남을 가질수록 뭔가 공감을 갖고 서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은 코드가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코드가 다른 쪽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 개인의 취미라든가 그런 생활 그런 쪽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맞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도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과연 무엇이 우선이냐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 카드 쓰는 말이 거칠어요. 그래도 그분은 쓰는 말 자체는 나름대로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매너 있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쓰는 말이 거칠다고 하면은 더 힘들 텐데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좀 다정다감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서로 매너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름대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만남보다는 그래도 처음 만나는 그런 썸을 타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오래된 그런 연인들 사이에 조금은 더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 여자 남자 분들이라면은 나름대로도 서로의 가치관이 방향이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맞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전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은 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배려심이 없어요. 그분은 배려심이 없는 게 아니고 배려심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스스로 좀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너무 무리한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다 해주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생각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하나하나 자체가 하기 힘든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굉장히 좀 힘든, 뭐 예를 들어서 꼭 당신이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있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당신의 원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배려심이 굉장히 넘치는 것입니다. 넘치다 못해 그 사람이 스스로 힘들 만큼 열심히 뭔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것. 뭐 나름대로 시작은 그 사람과의 맞는 부분이 뭐 서로 뭐 이야기하다 보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뭔가 맞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매너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 나름대로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더 거기에다가 배려심까지 철철 넘치다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 잠자리를 싫어해요. 잠자리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서로의 좀 대화가 있으면은 아마도 훨씬 더 두 분의 잠자리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잠자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뭔가 이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이야기로서 대화로서 좀 풀어간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관계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스타일은 뭐 잠자리를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 그러면은 잠자리를 한두 번 정도 가져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길게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래된 연인이거나 부부 관계이신 분들은 좀 잠자리에서의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화라는 것이 현재 당신이 좀 원하는 부분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당신이 또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듯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평가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잘 해줘 가지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준비 자세는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잠자리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더 좋은 잠자리도 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 종종 연락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종종 연락이 안 될 때가 있네요.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하죠. 왜냐면은 내가 뭔가 연락을 하고 또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필요가 있을 때 연락이 돼서 만나거나, 또는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할 때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은 뭐 나름대로 평상시에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연락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연락이 안 된다라는 것은 뭔가 당신이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은 굉장히 나름대로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당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 나름대로는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뭔가를 좀 피할 정도면은 당신이 뭔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그러니까 다른 때는 아니, 다른 때 뭐 둘이 만나거나 데이트할 때가 아니고 당신이 뭔가 좀 무리한 부탁을 할 때에는 연락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뭐 그 사람의 문제고 당신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어떨 때 그 사람과 연락이 안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원인이 만약에 당신에게 있다면은 그것을 조금은 좀 완화를 시키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카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인가요? 당신을 불행한 게 아니고 당신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은 당신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약간의 어떤 관심사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력, 자산 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그 사람은 그런 자산이라든가 경제력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만약에 경제력이라든가 자산에 관심이 있다면은 당연히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딱 주의점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당신이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은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될까? 당신은 금전적인 것, 자산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서 그 위에다가 관계를 쌓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 자산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다가 관계를 쌓는 것을 조금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들다라는 게 뭐 당신을 싫어하거나 그래서 힘들다는 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은 당신이 계속해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만남을 가지면서 그리고 서로가 좋은 시간을 갖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뭐 그런 것들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너무 많아진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 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인데 당신 입장에서는 그것이 남녀 사이, 여자, 남자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당신의 기준이 꼭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의 기준, 그 사람과의 맺는 관계, 그 사람과의 만나는 횟수, 뭐 그런 것 등이 그 사람에게 또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객관적인 기준인 것인지 아니면은 당신만의 주관적인 기준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 좀 피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피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된다라는 것,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기본 바탕인 경제적이고 자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당신을 행복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잘 컨트롤을 해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 첫 번째 타로 리딩, 보라 보석 타로 리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선생 타로연구소 타로마스터 연선생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 두 번째 타로 리딩, 푸른 보석 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6장의 카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가치관이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카드, 쓰는 말이 거칠어요. 세 번째 카드, 배려심이 없어요. 네 번째 카드, 잠자리를 싫어해요. 다섯 번째 카드,
종종 연락이 안 돼요. 여섯 번째 카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인가요? 모두 6장의 카드 선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카드, 가치관이 맞지 않아요. 두 사람은 가치관이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당신이 그 사람에게 좀 이끌려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 할까요? 좋은 의미로는 당신이 그 사람에게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 동화되는 모습이 조금은 좀 강제적으로 동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은 아마도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 쪽으로 주로 대화가 이어지고 그런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다 보니까는 당신은 조금 그거랑 맞지 않아도 맞추어 준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그것에 점점점 동화가 돼 간다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신의 정체성을 좀 상실해 간다라고 할 수도 있는, 누군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뭐 부부는 닮아간다,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좀 오래 사귄 어떤 사람이라 그러면은 서로가 닮아가는 과정에서 닮아간다라는 게 서로가 조금씩 서로가 비슷한 부분을 맞춰간다는 의미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맞춰가면서 동화돼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 사람이 좀 강하다, 그 사람의 주장이 강하다, 뭐 그런 의미로 그것에 당신이 좀 맞추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카드, 쓰는 말이 거칠어요. 그 사람은 좀 말이 좀 거칠 수가 있겠네요. 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권위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내기도 하고 또 지킬 수 있다, 뭐 그런 의미. 그래서 약간은 좀 권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카드에서 이야기했던 서로의 가치관,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당신의 가치관을 흡수해 버릴 정도의 강력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부분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 또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좀 거칠게 좀 이렇게 좀 쳐낸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어떤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쓰는 말이 거칠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못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약간 터프하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카드, 배려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좀,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약간은 좀 이기적인, 그 사람 본인만을 생각해서 본인의 어떤 야망 또는 본인의 그런 어떤 목표, 뭐 그런 것, 근데 뭐 야망이라고는 그렇고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어떤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다라. 그래서 당신이 봤을 때 그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능력을 향해, 그 능력에 따른 목표를 향해 가는 마음이 굉장히 좀 앞선다고 그래야 될까요? 내가 목표를 향해 가는 능력이 앞서다 보면은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려심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 잠자리를 싫어해요.
그 사람은 잠자리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네요. 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그 사람 스스로가 잠자리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잠자리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뭔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잠자리를 싫어하는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당신 입장에서는 그 사연이 무엇이 되든 간에 좀 안타까울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뭐, 이 잠자리를 자주 갖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한데, 겉으로는 밖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일을 잘해내고 자부심도 자신감도 있는 사람이 잠자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잠자리 앞에서 약간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물론 그 사람도 잠자리를 잘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 잠자리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별로 좋은 기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자리에 대한 어떤 뭐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 어떤 트라우마일지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스스로 잠자리에서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난 사람인데 잠자리에서는 본인이 잘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잠자리에서조차 잘나고 싶은 사람. 근데 사실은 잠자리라는 것은 뭐 남녀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좀 서로를 위하는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것 또한 배려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배려심이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좀 소프트해야 되는데 좀 하드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좀 그런 부분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5번째 카드, 종종 연락이 안 돼요. 종종 연락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은 당신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연락이 안 된다기보다는 당신은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대강은 알고 있지만은 뭐 정황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당신과 연락을 안 하는 그러한 모습. 물론 대부분 연락이 안 된다라는 게 정말 피치 못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신을 좀 길들인다고 그래야 될까? 뭐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것 자체도 완벽하게 좀 숨기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 좀 표를 내면서 좀 당신한테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 내가 왜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을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자신이 연락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약간 당당함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그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신도 굉장히 좀 약오를 때도 많고 좀 답답할 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번째 카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당신에게 있어서 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과 지금까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 드리면은 그 사람도 당신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간은 좀 오만한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 특히 연인의 관계, 남자, 여자, 남자의 관계에서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 수준이 약간은 좀 떨어지는 듯
비슷한 어떤 관계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는 게 하나가 있었네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 만약에 두 분이서 정말 사랑해서 정말 둘이 죽고 없으면 못 살 정도다 우리는. 그래 우리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당신만의 착각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필요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애정보다는 다른 쪽에서 뭔가 그런 당신이 그 사람이 필요로 하고 당신이 또 어떻게 보면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관계가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뭐 처음 만났을 때라면 몰라도 처음 만났을 때라면 사실은 빨리 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오래된 연인이거나 뭐 부부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런 관계에서 뭐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당신이 잃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 상황과 시기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과연 잃는 것은 얼마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 두 번째 타로 리딩 푸른 보석 타로 리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선생 타로연구소 타로마스터 연선생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 세 번째 타로 리딩 초록 보석 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6장의 카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가치관이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카드, 쓰는 말이 거칠어요. 세 번째 카드, 배려심이 없어요. 네 번째 카드, 잠자리를 싫어해요. 다섯 번째 카드, 종종 연락이 안 돼요. 여섯 번째 카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인가요? 모두 6장의 카드 선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카드, 가치관이 맞지 않아요. 두 사람은 이제서야 서로의 가치관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치관이 좀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두 사람이 뭔가 맞는 가치관을 발견을 했다 그래야 될까요?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 그러면 사실은 좀 약간은 만남 자체가 좀 애매한 어떤 생각 자체가 약간은 좀 애매한, 뭐 좋은 의미로는 이제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소중해졌고 당신도 그 사람이 소중해졌다, 뭐 그런 의미로서는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만약에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좀 이제 안정적인 어떤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가치관 자체 중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어떤 생각이 맞았다, 특히 경제적인 가치관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 부부 사이일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 쓰는 말이 거칠어요. 그 사람은 쓰는 말이 그렇게 거칠지는 않네요. 왜냐면은 나름대로 당신하고 오래 가는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미는 그 사람이 사실은 뭐 좀 약간은 말이 거친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인데 그런 말들을 앞으로는 좀 자제하려고 한다고 그래야 될까? 당신과 조금은 길게 내다보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는 좀 거친 말들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뭐 거친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은 의외로 또 말 자체가 거칠다라는 것이 매너가 없는 그런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욕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본인의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좀 거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당신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카드, 배려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배려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이 당신과 만나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 마음에 쏙 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좋은 의미로는 오래 산 부부라고 한다면은 그 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당신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서 당신에 대한 어떤 언행이라든가 아니면 당신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점차 쌓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처음 만난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나름대로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썸을 넘어서 밀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굉장히 나이스하게 배려심을 가지면서, 이것 또한 그 사람이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당신을 만나서 좀 바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 카드, 잠자리를 싫어해요. 그 사람은 잠자리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잠자리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좀 쉽지가 않겠습니다. 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성과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런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성과의 관계, 우리가 흔히 연인이나 부부나 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잠자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100%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뭐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잠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신도 신경 쓰지 않으면은 관계는 없겠지만, 왜냐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잠자리하고 당신에 대한 애정하고는 뭐 이렇게 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다고 나가서 뭐 당신과의 잠자리가 안 좋아서 아니면 또 불만족스러워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 하지만은 이 사람이 또 잠자리를 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자꾸 만약에 요구한다면은 또 잘 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의 취향, 당신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 종종 연락이 안 돼요. 종종 연락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뭔가를. 그래서 일부러 연락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에 몰두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뭔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거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돼도 좀 당신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좀 참고 기다리면은 그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골탕 먹이거나 아니면 또 기분이 나빠서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사람이 뭔가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가지신다면은 뭐 나름대로는 좋은 어떤 결과. 왜냐면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뭐 좀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은 좀 독특한, 당신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어떤 연락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될 때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뭔가 완성을 했을 때에는 또 연락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을 멀리 하기 위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그건 아니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그 사람을 좀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 카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인가요? 참 이게 어려운 카드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당신의 선택이고 결정인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이 만약에 어떤 잠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좋고, 반면에 그 사람이 나름대로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 따뜻하다라는 것에 좀 관점을 두고 한다면은 뭐 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에 끌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좀 그 사람을 또 선택하는 게 낫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취향과 당신의 성향이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있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바로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이득이 있으면은 또한 손실을 보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순간에는 당신이 이익이 되는 것, 당신에게 좀 필요한 것,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뭐 나름대로 당신을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반면에 나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쪽이 더 마음에 드니까는 그 사람과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과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당신의 취향과 당신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의 취향에 당신의 성향에 그 사람이 맞나 안 맞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저울을 한번 잘 재보셔 가지고 누가 뭐라 하건 당신의 선택과 결정 대신에 좀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네.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뭔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 3번째 타로 리딩 초록 보석 타로 리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선생 타로연구소 타로마스터 연선생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 4번째 타로 리딩 빨강 보석 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6장의 카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가치관이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카드, 쓰는 말이 거칠어요. 세 번째 카드, 배려심이 없어요. 네 번째 카드, 잠자리를 싫어해요. 다섯 번째 카드, 종종 연락이 안 돼요. 여섯 번째 카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인가요? 모두 6장의 카드 선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카드, 가치관이 맞지 않아요. 가치관이 맞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뭐 맞게
맞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조금씩 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입장에서는 가치관이 그래도 조금씩 뭔가 맞는 느낌이 드는 과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코드가 맞는다라는 거 사실은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뭔가를 막 이야기할 때 다른 쪽이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지만은 그 부분이 좀 지루하다거나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하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눈이 반짝거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하품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한 성향이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람이 당신의 가치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카드, 쓰는 말이 거칠어요. 그 사람은 쓰는 말이 뭐 이렇게 거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뭐 소프트하거나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좀 거칠 수가 있지만은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부드러울 수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은 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 그래서 당신도 그 사람과의 가치관을 무조건 당신에게 맞추기만을 원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좀 맞춰주는 노력, 상호작용이죠.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당신 또한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당신이 뭐 취미라든가 원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다 그 사람이 맞춰줄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당신에게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당신이 좀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카드, 쓰는 배려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 배려심이 없지는 않은데 약간은 좀 그 사람의 배려심은 의도적인 배려심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계산이 있는 배려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요? 이왕의 배려심이면은 뭐 그냥 계산 없이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뭐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배려심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줄 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뭔가를 줄 때 최소한 이만큼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배려심을 베풀어 줄 때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베푼 만큼 돌아올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죠. 이것은 뭐 직업적인 어떤 성향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이 사람에게는 공짜란 없다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받거나 뭔가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배려를 할 때에는 공짜는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카드, 잠자리를 싫어해요. 잠자리를 그 사람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좋을 때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는 당신 나름대로 배려를 하기도 하는데 당신 입장에서는 좀 탐탁치 않은 그러한 좀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잠자리를 싫어한다라고 하기는 못하지만은 그 사람은 잠자리에 능숙하지 않은 어떤 그러한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모습은 점점점 개발이 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개발이 될 때 당신도 개발이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개발되는 속도가 당신이 개발되는 속도보다 좀 더 빠르면 되는데 아니면 좀 맞춰가면 되는데 이것이 좀 맞춰지지가 않는 듯한 모습. 그래서 당신이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가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었다가
해서 결국에는 좋았다 안 좋았다 해서 합이 0이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당신 입장에서는 당신의 어떤 잠자리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만족스럽다 하기에도 애매한 어떤 그런 스탠스를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 나름대로 그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뭐 그런 어떤 성향 때문에 당신 입장에서는 뭐 항상 제자리 걸음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 종종 연락이 안 돼요. 그 사람하고는 연락이 잘 안 될 리는 별로 없겠네요. 그 사람은 연락을 나름대로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신에게 연락을 열심히 하고 싶은 뭔가 이유가 있네요. 오히려 당신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당신에게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연락이 되는데, 당신에게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연락은 잘 된다라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는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뭐 지금 상황에서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연락을 자주 하고, 연락도 받으면 바로 답장도 하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당신에게 뭔가를 좀 잘 해보려고 하는, 하지만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자체가 연애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래된 연인이거나 아니면 또 부부 사이를 하더라도 뭐 결혼을 했다고 해서 연애에 갑자기 눈을 뜨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여자에 대해서 많이 이해심이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자꾸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뭔가 발전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연애 박사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연애 초보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연애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면서 가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카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당신을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좀 섞여야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합쳐지는데,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감성과 이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감성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이성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뭔가를 느낀다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는 너무 이성적인 부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부분만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불행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는 방법에서 당신이 탈출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꼭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리란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당신을 불행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로 받쳐줄 수 있지만은 당신의 감성을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 사람이 아직 남자 여자 여자 남자의 관계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연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좀
몸소 실천하면서 좀 뭔가 보여준다면은, 뭐 부부 사이거나 아니면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힘들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을 좀 보여준다면은 그 사람이 이성에다가 감성까지 장착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감성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해본다면은 어떨까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뭔가 그 사람이 내가 달라지고 만족감이 틀려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잠자리 부분에서 뭔가 좀 더 성취감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생긴다면은,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어차피 잠자리라는 것은 이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그 사람에게 감성을 불어넣어 준다면은 그 사람이 충분히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 네 번째 타로 리딩, 빨강 보석 타로 리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